안녕하세요. 카예행 고온찜 안호행류 양기 승리사원입니다. 2025년 5월 1일입니다. 2시 6분이네요. 새벽에 자다 일어났어요. 잠이 깼습니다. 정신이 맑아요. 어제 말일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거, 그분들께 양해를 구했고, 보험료 관련해서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게 좀 있어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 집에서 쫓겨나냐 안 쫓겨나냐 그거였어요. 한 달 시간을 벌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뼈 빠지게 일해야죠. 우리 아잔차 스승의 아잔차 스님의 말씀. 수행자는 단지 한두 명의 콜라를 마시기 위해서도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곤 했다. 예, 호랑이.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15,000보, 20,000보. 3,000보는 넘어보지 못했어요.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자로 살 생각입니다. 한 1년 가까이를 제가 독서한다는 핑계를 대고 거의 놀다시피 했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다운됐어요. 그래서 우울증 안 걸리려고 늘 악물고 책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곡간이 피었어요. 더 이상은 책 보는 게 아무리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의 핑계를 대자면은 제가 인간은 아무리 강해도 누군가 한 명은 내 편이 있어야 돼. 나에게 그냥 잔소리 않고, 잔소리가 뭐냐면요, 옳은 얘기예요. 근데 부모가 아이한테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뭐 서울대 간다. 그래, 나중에 잘 산다. 옳은 얘기잖아요. 옳은 얘기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아유, 부모님 감사합니다. 예, 저 테레비 밝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옳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저한테도 그 옳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가 어쩌네 저쩌네 네가 그러니까 이렇네. 그분들의 마음은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없으면 아예 말도 안 써요. 감사해요 사실은. 감사하지만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옳은 얘기를 해주면 저는 어떨까요? 이게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한 분 정도만, 제가 혼자 사니까 그게 아주 단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누구 한 명 정도는, 단 한 사람 정도는 저한테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옳은 얘기 않고, 교수 오늘 고생했어. 그래, 네 맘 이해해. 그래, 그래. 이렇게 나와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돼. 그 한 명으로 나머지 옳은 얘기가 다 커버가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옳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나는 쪽도 옳은 얘기만 해주면 사람 지쳐서 못 살아요. 옳은 얘기는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 옳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가 가는 길이 그 사람, 말해주는 사람 기준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저도 알아요 사실은. 그 아이들도 압니다. TV만 보면은 공부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잠깐 보는 것 뿐이에요. 아이들도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계속 공부하다가 엄마가 올 때 마침 테레비 봤는데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옳은 얘기는 참 이렇게 자제해야 된다. 옳은 얘기 하고 싶으면 그냥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고 은근하게 쳐다볼 수도 있고. 알아요 왜 쳐다보는지.
엄마가 거실에 들어와서 아이 쳐다봅니다. 그럼 아이가 그거 모를까요? 아유, 공부란 얘기구나. 잔소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침묵이. 그래서 침묵이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어볼 수도 있고. 뭐라고 물어봤더라? 그 핸드폰은 어디 갔지? 아, 이건 안 찾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어제도 어느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한테. 누나, 나 제발 좀 아침마다 9시에 전화 좀 해달라고. 기사 일어나! 이렇게. 저한테는 그게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워낙에 잔소리, 아니, 워낙에 뭐라 할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롭다, 고독하다, 그거죠. 그런, 옳은 얘기하고 아침에 모니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누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잔소리라든 뭐라든 좋으니까, 야, 일어나라, 출근해야지,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일, 오늘 아침 할지 모르겠네. 음. 그전에는 제가 유튜브 할 때 생음악 노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제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노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 노래 한 곡 하고 유튜브 하는 게 딱 좋은데, 그 분위기를 한번 5월달에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화번호를 많이 지웠어요. 그, 아무 의미 없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차단도 몇 개 해놨어요. 그냥 백업 전화하는 거예요, 백업이. 간 보는 건지. 그런 분들은 저에 대한 기대감이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와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전화하냐? 도대체 만날 것도 아니면서. 그냥 혹시나 해서 간혹 생각난대요. 그런 전화 받으면 제가 심쿵합니다. 심쿵. 흔들려.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차단했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니까 차단한 거고, 삭제는 이번 생에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당신하고는 그런 거고요. 참 사람 안 되더라고. 저는 그래도 잘못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먼저 전화해서 예, 미안하다고 하고 책을 보는 이유가 제가 잘못을 인정하려고 보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보는 거고 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위대하신 분들의 지혜를 비우는 겁니다. 이게 저는 니체나 소크라테스나 뭐 장자 이런 위대한 분한테 지혜를 비우는 것이고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은 옆에 고만고만한 사람한테 듣는 그런 분들한테 지혜를 뭐 조언을 구하는 거죠. 누가 더 낫겠어요? 소크라테스나 니체 장자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 주변 사람하고 그냥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발전하겠죠. 제가 분양할 때도, 아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개발 호재나 뭐 이런 거 지하철이 들어오나 대기업이 들어오나 관공서가 들어오나 이거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한테 물어봐. 그럼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책도 안 보고 아무 관심도 없어.
청라 영종도 뭐 몇십 년 전에 한번 가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가는 사람을 이겨먹어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당장 반대하지. 사실은 자기가 겁이 많으니까 더 겁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 얘기 듣고 싶어. 하지 마라, 이 얘기 듣고 싶어. 우리 모두가 다 겁이 많았다면은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농사 짓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걸 못 하잖아요. 겁이 많아서. 근데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용기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라고 겁이 없었겠어? 겁이 나지만은 용기로 그걸 용기로 그냥 눌러버리고 밀어붙인 거죠. 그죠? 이게 용기 있는 사람은 본 것만 얘기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남의 이렇게 신경 안 써요. 자기 꿈을 위해서 전진을 합니다. 용기 없는 것들이 그 들은 걸 얘기해요. 그 누가 뭐 하면 반대해요. 야야야 이렇게 살아. 뭘 복잡하게 사냐고. 다 이렇게 살아. 이게 뭔 얘기냐. 야 그냥 우리 농사 줘. 무슨 다른 거래 쓸데없이. 그럼 다 농사 지고 있었어 봐. 그럼 아프리카하고 뭔 차이야. 이만큼 살겠어요? 주변에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야 하긴 뭐래 이런 사람은 친구면 우정만 나누고 가족이면 사랑만 나누면 돼. 참 이게 도토리 아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일만 계속 하면서 책도 안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무슨다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우리가 사는 게 깨달아 가면서 사는 게 재밌는 게 아닌가? 뭔가 했을 때 시행착오도 좀 느껴보고 좀 굴곡이 있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계속 일정하게 가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잖아요. 아무런 기복이 없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는 게 좋은지 누군 갖다가 뭐 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문명의 발달은 평타는 사람만 있었으면 아직도 농사지고 있었을 것이다. 정주영 회장님 같은 위대하신 분이 계셔서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 산다. 누군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희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솔직히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이 뭐 쌀가게도 자동차 가게도 뭐다가 뭐 현대건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현대건설에서 멈췄어도 그분이 충분히 먹고 살아요. 물론 혹자는 욕심이 많아서 뭐 그런다 할 수도 있지만은 욕심은 반드시 필요한 거. 욕심이 하도 없으면 안 되지. 저도 제가 말하면서 아 욕심을 좀 키워야겠다. 그다음에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은 나라에도 도움이 되겠다. 음. 나라다 보면 옹알이 합니다. 얘기하면서도 갑자기 왜 정교 회장님이 나왔지?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말을 돌이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일종의 훈련이죠, 훈련.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고독하고 외로워서 말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차단하고 삭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기 싫어서. 아유, 이 간보는 인간들. 아까 제가 흥분된다, 재밌다. 사실 재밌어요. 일 나가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야, 훈련은
아까도 제가 낮에 어떤 남자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만나서 훈련을 했어요. 얘기해보세요. 책에 본 대로 제가 훈련했습니다. 30분 배워가면서. 여기까지 말 나오던 습관. 이걸 갖다가 참았어요. 왜? 제가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말하면 할수록. 그 말을 들어줘야 플러스가 생기는 거지. 내일부터는 다시 그 침묵 훈련하려고 그래요. 그분 얘기,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들어주는 거에 약할까? 왜 그분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을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뭐가 좋나? 분명히 내가 말이 많을수록 그분은 재미가 없는데, 나하고 대화가. 왜 나는 굳이 이걸 못 참고 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종교에서 무건 수행이 있잖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무건 수행을 하려고 그래요. 뻔히 알아요. 우리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원하지,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저 같은 영업사원이 내 말만, 상품도 포함돼, 상품 얘기도 다 내 말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고서 큰 실적을 바란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다수 영업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거거든. 우리 상품 얘기만 하고 자기 말 위주로 하니까 고객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만 올라가 나오는데 이놈이 더 말이 많네. 결국은 1시간 얘기하면 고객이 한 40분 얘기하고 나는 한 20분만 얘기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걸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건 수행이 있는 거. 무건 앞에 뒤에 수행이 붙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아까도 옳은 말만 하고, 옳은 말이잖아요. 영업사원 하는 얘기 다 옳은 얘기예요. 이 자동차 사면 편리합니다. 이 보험 들면은 미래가 좀 마음이 놓입니다. 온리라이프 디바이스 하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고객은 그닥 듣고 싶지 않아요. 고객은 자기 말하고 싶어요. 실업자라는 얘기도. 누구하고 싸웠네, 뭐했네. 고객이 처음에는 실업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들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음,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얘기가 나와요. 최고의 프로페셔널은 고객이 숨기고 싶었던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게 최고의 프로페셔널이에요. 그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찾아야 돼.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난 찾아줬잖아요, 지금. 숨겨진 영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듣기이고 경청이다. 숨겨진 영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듣기이고 경청이다. 이거요. 처음에 고객의 실업자라는 얘기를 들어줍니다. 어제 뭐 싸웠냐, 어쩌냐, 뭐 애들이 많이 듣냐, 이런 얘기 하다가 30분, 1시간이 지나면은 고객이 숨겨진 얘기가 나와요. 재밌어가지고. 고객이 하고 싶지 않은 얘기, 숨겨왔던 얘기, 어떻게 보면 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그 한을 끄집어내는 분이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은 영업에 90%는 성공한 거예요. 저는 숨겨진 얘기라고 했잖아요. 숨겨진 얘기, 한, 한을, 자, 토해내기라고 할게요. 토해내게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쉽게 해서 저 혼자 하는 거 대박이다. 이렇게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또 옮겨 적을 때는 다르게 표현하면 되니까. 실제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어요. 처음에 시덥잖은 얘기하다가 얘기가 2시간이 넘게 됐어요. 우연히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뭐 돈 받기 전에. 이게 어떤 분의 얘기를 2시간 넘게 들어주잖아요. 2시간이 넘을 정도로 대화가 이어졌어. 그걸 내가 듣기 경청을 하면서 대박 납니다.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영업의 덕목 같아요. 그거 진짜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90% 이상은 그분은 열에 9번, 열에 10명이에요. 당신을 다르게 볼 거예요.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거예요. 당신을 그리워할 겁니다.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카예행 고울침의 카예행, 앵이 앵커놀이거든요. 이게 앵커놀이가 대화하는 거예요. 앵커, 9시 뉴스의 앵커가 사회 저명인사를 모셔놓고 그러잖아요. 계속 질문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명인사는 신나서 얘기를 합니다. 앵커는 자기 얘기 안 해요. 그 저명인사의 관심사.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걸 끄집어내는 거. 저도 이렇게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저도 지금 이렇게 메모를 하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책을 보고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말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무의식,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게 신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신이에요. 제가 한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 신은 아무 때나 나오진 않고 제가 생각 못할 때 나와요. 우리가 다 생각할 때 나오면 누가 실패해요? 응? 운이 어떻게 와요? 재앙이 어떻게 와? 써 있잖아요. 아, 여기에 이 핸드폰에 있네요. 운이 어떻게 오냐면은 남루한 차림으로 온대요. 허접하게 하죠. 깨재재하게 운이 온대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온 매무새가 깨재재한 분이 나중에 재벌이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재앙은 반대로 화려하게 온대요. 이 화려한 네온 사인을 다들 너무 좋아하면은 밤낮을 너무 맞으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있는 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인지를 못할 때는 툭, 제가 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깨달아서 바로 멈추고, 아, 신께서 한 말씀 하시는구나. 우리가 말할 때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걸 다 계산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다가 보면은 그냥 뭐 툭 튀어나와요.
이게 쭉 튀어나오는 게 실의 계시예요. 그걸 알아차리고 바로 메모를 해야 돼요. 또 상대방의 입에서도 그게 나와요. 근데 상대는 몰라요.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 한참 하다고 말하다 보면은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주옥 같은 멘트가 나와지?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워낙 많이 했어요. 뭐 하루에 수십 명, 몇백 명 만나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으니까. 저는 옛날에 화장품을 갖다가 이름이 없는 거, 아주 이름이 이렇게 한물 간 데에서 그런 화장품 브랜드를 팔았어요. 그걸 베르사체나 샤넬처럼 포장을 해서 팔았거든요. 왜냐면 한물간 브랜드를 갖다가 고객은 뭐 그냥 그저 그렇게 보잖아요. 한물간 똑같이 아는 브랜드니까 고객이 한물 갔어도 들어본 거니까 그걸 갖다가 아 이거 한물 갔어요. 그냥 싸게 사세요. 누가 삽니까? 싸다고 사요? 이걸 갖다가 샤넬 같은 유명 브랜드처럼 제가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말해놓고 놀래 속으로 야 이 실전에서 이게 다분 현장에 있던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자꾸 고객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브리핑 각이 서요. 그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옥 같은 그 멘트가 나올 때 저처럼 메모해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주라고. 그리고 내가 또 고객의 입에서 나올 때가 축복입니다. 주옥 같은 멘트가 고객의 입에서 나오면 축복이다. 축복입니다. 고객, 서로 쌍방이 대화를 해요. 그럼 제 입에서도 주옥 같은 멘트가 나오고 고객님 입에서도 주옥 같은 멘트가 나와요. 그때 제가 이제 그래요. 누나 잠깐만. 누나가 왜, 야, 누나가 지금 한 얘기, 한 말, 정말 멋진 얘기라고. 잠깐만 기다려라. 메모 좀 하겠다고. 그러면 그 누나가 싫어할까요? 감동이지. 최고의 존칭이 뭐예요? 김정은이가 얘기하면은 그 노인 양반들이 적잖아요. 이게 최고의 존엄에 대한 존칭 뭐 이런 거잖아요. 쉽게 해서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누군가의 말을 적고 있어. 아니, 그대가 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따라 적어. 아, 지금 말씀하신 거 적고 있다고. 너무 명언이라고. 그럼 그 사람은 싫어해?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그대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말을 적어, 상대방이. 아무도 아마 선생님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좀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내 말을 누가 적고 있다. 강의하는 거 말고 일상 대화에서 거의 없을 거예요. 인생은 연기입니다. 우리 연기자예요. 인생은 한 편의 연극자. 제가 연극이 아니면 내가 이 옷을 왜 입어? 그냥 내려왔을 때 해야지.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옷도 잘 차려입고, 말도 이쁘게 하고. 실제, 저는 처음에 모르고 적었어요, 사실은. 근데 적다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구나. 적어야 돼요. 메모. 순간순간 신께서 선물하시는 걸 적어서 1차적으로 핸드폰에 적어야지. 뭐 노트 꺼내고 뭐 이제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핸드폰에 메모해놓고, 그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옮겨 적어요. 필사라고 나요.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쓸 때. 저는 쓸 때라고 표현 않고 그릴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씨 하나를 그려라. 한 글자를 천천히 쓸 때
거기에서 깨닫는 게 엄청 많습니다. 해보세요. 양기수는 양자를 갖다가 한 5초 정도 써요. 이응부터 해서 이응, 야, 이응. 쓸 때, 우리는 이응, 야, 이응을 생각 없고 그냥 자꾸 그게 그렇게 쓰는 거다고 한 번쯤 이응, 야, 양, 이응. 그러면은 거기에서 해보면은 알아요. 이거는 당해보고 해보면 압니다. 깨달아.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영상 처음에 10분 정도는 동아리 합니다. 버벅대요. 몸이 풀리면은 또 얘기가 잘 나와요. 모든 밖에서도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턱을 다 어리버리해요. 몸이 안 풀려서. 하다 보면 이제 탄력 받으면은 춤을 추죠, 그냥. 솔직히, 솔직히라면 안 써요. 제가 영업 볼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와, 사장님 진짜 말빨 세다고. 더 진짜 탄력 받을 때는 말빨 세요. 제가 놀랍니다. 그런데 이제 열정이 있고, 야수성이 있고, 뭐, 진짜 이런 경험 많아요. 진짜 비메이커를 갖다가 몇십만 원 쳐가지고, 애니비에서 몇십만 원 팔아요.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팔려요. 왜 워낙 많이 만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향을 만나니까. 제가 자신감이 그거예요. 그걸 제가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올리라이프 디바이스 뭐, 그냥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옛날 같은 그런 야수성이 사라진 거지. 그럼 찾아야 돼요. 야수성이 별거 없으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가게에. 문 열고 들어가서 올리라이프 합니다. 그냥 사주세요. 100명한테 얘기해보세요. 하나 팔립니다. 저는 그걸 몸소 몇십 년 동안 경험한 사람이에요. 팔려요. 100%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팔립니다. 이게, 참, 영업이 난이도가 있는 게, 다 얼굴 다르듯이 성향이 달라요. 어떤 분한테는 대부분이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지만은, 어떤 분한테는 제가 말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왜냐, 그분이 좀 성향이 들어주는 성향이야. 다 고객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어떤 분은 다른 사람 말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경청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사람 절간인데, 나까지 절간이면, 안녕히 계세요. 나와야 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알아요, 몸이. 내 머리가 아는 게 아니고 몸이 알아서 느낍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그걸 제가 빗대서 수영이나 운전에다 빗대서 말했잖아요. 백날 뭐 이론적으로 수영, 운전 가르쳐봤자 실력 안 는다.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 당해봐야 아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 고개에 들더라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 여자분이 그래요. 난 사실 이거 필요 없는데, 아저씨의 그 열정, 논리적인 말, 감동했다고. 실제. 사실 그런 걸로 팔았어요. 화장품. 이름 없는 걸 갖다 파는데, 당장 안 필요한데, 이 사람이 열정을 본 거야. 그리고 들어보니까,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손해는 아니겠네. 최소한 내가 어떻게 엎어치고 뒤집어쳐도 내가 손해 날 일은 없겠네. 고객은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이게 의외로 열정을 봐요. 눈빛, 열정. 진짜 멋지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저는 갖다가. 아주 멋있다고. 그런 얘기 더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필요 없는데, 아저씨 너무 멋있어 사준다고. 좀 열심히 사시려고. 이 고객은 별의별 경우로 사줍니다. 다 별의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의별 그 경우의 수가 나와요. 100% 확률이 뭐냐면은 2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지켰을 때 결과는 100% 나와요. 나옵니다. 물론 이제 가격대가 너무 비싸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장애물이 될 필요는 없어요. 만나면 돼요. 열정을 가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열정이 너무 내가 과하면은, 그 부작용이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요. 그만, 일 못합니다. 이게 저도 아무리 프로페셔널도 누군가한테 시중 소리 들어요. 핑계 듣습니다. 아이씨, 너무 말 많다. 너무 말이 없다. 뭐 어쩌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도 깨닫는 거야. 아, 역시 이런, 참 사람은 다양한 분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미세한 그걸 점점 느껴가는 거예요. 도자기 구울 때 그 미세한 게. 손 감각으로 굽는 거지. 도자기 구울 때 도매를 계산해서 못 굽습니다. 운전할 때, 브레이크 밟을 때, 누가 그걸 생각하고 밟아요. 그냥 발이 알아서 그냥 본능적으로 밟는 거지. 수영할 때, 이거 할 때, 그 머리를 계산하겠습니까? 손이 알아서 가는 거고, 발이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실패 확률이 뜨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저, 뇌하고 관계없고 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그따위서 도자기 명인이 몇십 년 했어요. 저처럼 뭐 영어를 몇십 년 따 해서 하는 똑똑 도자기가 명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뭔가 실수가 나오잖아요. 잠깐만 방심하면 인간이 계속 집중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영업도 마찬가지. 저같이 몇십 년 한 사람도 어디 가서는 멋쟁이 들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100% 모든 사람하고 100% 집중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하다 지치면은 대충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 왜 이렇게 대충 얘기해? 어디 가서는 야 열정 대단하고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듣다가 어디 가서는 아저씨처럼 이렇게 이렇게 말빨 약한 사람도 처음 봤다고 이렇게 들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빈잔 좀 들었다고 기죽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왜냐면 사람의 그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2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계속 그게 이빨이 올라 있으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어디 가서는 좀 이렇게 살살 하고, 어디 가서는 또 집중을 하고 그런 거지.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막 열정을 피를 풀어서 막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방심할 때 까다로운 인간을 만나. 그래가지고 멋쟁이 들어요. 당연한 것이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멋쟁이. 멋쟁이를 왜 들어? 나가서 일했으니까 멋쟁이를 듣지. 집안에 처박히면 듣겠어요? 사무실에 처박히는데 듣겠냐고. 원래는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30분이 넘어가고 있네.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정수기가 하나 필요하다 하니까 저보다 12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뭐 사회에서 만났지만 음, 여자분이 저하고는 뭐 남녀관계 사이는 아니니까 저한테 참 잘해줘요. 제가 뭐 한다면은 99% 저를 도와줍니다. 당연히 올리라이프 디바이스도 사줬었고 뭐 옛날에 뭐 한다면 또 사주고 저의 주변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개척해서 만난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뭐 큰 사고 나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흔치 않으니까. 맨날 사고 나면 뉴스에 안 나옵니다. 누가 선행했다고 뉴스에 나오지. 누가 선행한 거 뉴스 잘 안 나오잖아요. 엄청난 선행 아니고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 근데 사건, 사고는 흔히 안 일어나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예, 별로 없는, 사기꾼도 별로 없어요. 사실 없는데, 말이 와전돼서 이제 커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신종 사기가 그거잖아요. 코인. 저도 몇 번 했었어요. 거절을 못해서. 절대 안 해요. 몇 번은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고. 왜냐면 그 코인 다단계 이제 포기해야 되니까. 못 물려고 했다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원망을 듣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투자하면 뭐 하루에 얼마 준다는 거. 참, 제가 설명 들어가도, 제가 들어도 같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지들이 뭐 100만 원 투자하면 하루에 2만 원씩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못 물르고 몇 번 해봤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능력 있으면 우리한테 그게 주겠어요. 하겠지만은, 역시나 100%다 사기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게 성행을 해요. 근데 저처럼 한두 번,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계속 한다는 것은 정신과를 가봐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한두 번은 그냥 경험이다 뭐다 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계속. 근데 그걸 갖다가 업으로 삼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계속 했는데도 그 말이 안 되죠. 사람을 믿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냥 그건 절대 아닌데, 그게 많이 챙겨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진짜 저는 그런 데다가 저는 솔직히 몇천, 몇억을 투자하는 사람 보면은, 그건 진짜, 왜 구조가 어떻게, 몇십만 원하고 100만 원까지는 어떻게 해본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막 그런 데다가 막 퇴직금을 넣네. 그러면서 막 뉴스에 나와서 억울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은행 금리가 얼만데, 거기에다가 노후자금을 몰빵했다. 그랬을 때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분양하고 똑같아요. 지하철 정보나 관공서나 대기업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 땅에, 그러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인 말을 들어. 친구 말 듣고, 뭐. 근데 이게 가벼운 친구가 문제예요. 아는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일반 서민들이 무슨 뭐 장차관을 알겠어. 높은 뭐 대기업 총수를 알겠어요. 알면 서민이 아니지. 그럼 일반 서민이 아는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정보의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돈 욕심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나 친구 그렇게 하죠. 망하는 거지. 이게 나쁜 심리예요. 그 친구가 하니까 망해도 같이 망한다. 이게 대부분 서민은 지인 말 듣고 망하는 거예요. 이 분양도 옛날에 잘 나갈 때 샀으면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니까. 근데 친구 말 듣고 거의 서민은 투자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실패할 확률이 한 7, 80% 됩니다. 왜 고만고만하니까. 오히려 자기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지인 말 들어도 돼요. 지인들이 잘 나가니까. 그죠? 이게 내가 아주 강남에 살아. 그럼 부자들은 더 부자될 확률이 많아요. 이해하시죠? 하셨죠? 근데 내가 지방에 살고, 근데 친구 말 듣고, 뭐, 2만 원, 뭐 코인 다단계 빠지고. 서민들이 정보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물이 있는 를 하자. 그래서 온리라이프 디바이스를 한 거죠. 제 기준에서는 제가 온리라이프 디바이스 첫날 가서 구매를 했어요. 왜 했냐면은, 저는 영업을 오래 해서 판단이 빠르잖아요. 나 혼자만 써도 이것은 수백억 이익이다. 왜 내 몸이 좋아지니까, 내 몸이 뭐 수백억, 수천억 가치 있잖아요. 100억 줄 테니까 팔 하나 자르라면 자르겠어요? 100억 이상 되는 거예요.
올리라이프 디바이스는 나 혼자 체험만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잖아요. 나 혼자만 해? 저야 나 혼자 하지만은, 물론 제 지인도 합니다. 갖다 대서 빌려주니까. 필요하시면 빌려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근데 가족이 있는 분은 가족이 다 하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이나. 이게 200도 안 해. 이게 또 성향입니다. 자기 몸, 자기 가족 건강에 도움 주는 게 200도 안 되는데, 그걸 못 사.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제 유튜브입니다. 제 기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뭐, 고인 다단계나, 실제 그래요. 그런 데는 몇천, 몇억을 투자해요. 뜬금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당당하게, 자기가 엄청난 정보나 받은 것처럼, 남들은 은행에서 뭐, 3%, 5% 이자 받는데, 자기는 뭐, 몇십 프로 이자 받는다고. 몇 달 지나면은, 찌그러져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 유명한 말이죠. 이 올리라이프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하면은, 몸이 따뜻해져요. 쉬워요, 세상의 이치는. 체온이 올라가면 건강하고 체온이 떨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 있잖아요. 신발 신고 다니면은 건강에는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맨발로 바닷가 가서 젖은 모래, 젖은 황토를 밟잖아요.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뭐 지구 자기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몸 안에 있는 염증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올리라이프 디바이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해보세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6가지 방법. 이거 다 공부는 일본 의사가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날로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다 제가 몇 시간, 거의 하루 종일 쓴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요즘에는 인터넷, 뭐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학교 안 다녀도 돼요. 초등학교만 나와요. A 검절만 배우세요. 한글만 배우세요. 지자기 결핍 증후군. 네이버 가서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초음파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요즘에는 미래는 주파수가 세상을 뭐 좌지우지한다 나오더라고요. 초음파 치료가 뭐니까 열로 조직 회복을 돕는 고전적인 방식이래요. 상당히 고전적 옛날 방식이래요. 왜 그러냐? 초음파란 말이 나온 지가 지금 언제적 얘기야.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백만 권 분량의 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음파란 말을 들은 지 오래됐잖아요. 옛날 방식이에요. 충분히 그 사이에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네이버에 써 있더라고요. 저주파 치료, 전기 자극으로 신경 차단 및 근육 자극. 이렇게 했는데 지속적인 효과는 약하다고 써 있어요. 인터넷에. 히포크라테스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뼈를 따뜻하게 데울 수만 있다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가 뭐 의사들 뭐 선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우리가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독소 배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젖은 모래, 젖은 황토가 왜 좋냐면은 그 똥개하고, 똥개라고. 시골 옛날에 개하고 지금 강아지가, 오히려 지금 강아지가 더 잘 잡숴요. 그죠? 저도 강아지 키워봤지만은 무슨 강아지 간식까지 있고 무슨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돈 없는 사람 강아지 못 키우겠더라고. 저도 옛날에 1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 강아지 버린 거 아니에요. 옛날 애인 드렸어요. 자기 옛날 애인이 꼭 필요하다 해서 사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 옛날 레이는 강아지 끝까지 책임지는 스타일이에요. 강아지 행복을 위해서 보냈어요. 호박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제 영상이 핸드폰에 있습니다. 이게 옛날, 목이 있나? 옛날 시골 똥개는 좀 간식이 어딨어. 근데 풀어놓으면은 알아서 막 동네방네 다니고, 실제 똥개가 병원 간다는 얘기는 상상도 들어본 역사도 없어요. 무슨, 뭐 똥개는 팔거나, 뭐 옛날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뭐 잡아먹거나, 둘 중에 몸보식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키웠거든요, 시골에서. 저도 지금은 뭐 개고기란 말 상상도 못해요. 20대 때는 먹었지만은. 요즘에 염소가 대세더라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냥 공부를 해봤어요. 옛날 똥개는 지금보다 더 덜 잡수고, 인간이 먹다만 찌꺼기를 거의 먹었잖아요. 먹다만 거. 그런데도 병원 한 번 안 갔어요. 근데 지금 강아지들은 더 잘 잡수는데도 동물병원 생기고, 뭐 애방주사도 맞잖아요, 심지어.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젖은 땅을 못 밟아서. 지금 강아지하고 옛날 강아지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오히려 더 지금 환경이 좋아. 근데 왜 그러냐? 지금 강아지는 젖은 땅을 밟을 수가 거의 없잖아요. 집에서 콘크리트, 아파트, 철근, 밖에 나가면 아스팔트, 보도블록, 젖은 땅이 없어요. 아무리 막, 지금 강아지 팔자는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옛날 똥개는 막, 우리 시골이었으니까, 말 안 들어 발로 차고 그러면 도망가고 그랬었어요. 개무시 당했지, 개무시. 지금 강아지는 상팔자예요. 상견이죠, 상견. 간식 갖다 바쳐야 돼. 똥도 치워줘야 돼. 옛날 똥개 치워줍니까? 진짜 옛날 식사하신 분 안 계시죠? 옛날 똥개는 똥을 먹었어. 왜 똥개라니까요? 나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막 황토가 깔려 있잖아요. 저 단톡방에 맨발 걷기 단톡방이 3개나 있잖아요. 저 해수욕장 가잖아요. 반드시 옵니다. 맨발로. 저는 무조건 신발 벗어요. 그건 제가 어칭에 대해서 아주 옛날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젖은 모래를 막 맨발로 밟고 다녀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근데 겨울에는 또 못 오잖아요. 뭐, 여름이라 하더라도 바쁜데 언제 맨날 가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갈까 말까지. 그 차이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이번에 알았는데, CT가 그 방사선 나오는 게 엄청 많대요. CT가. X선의 몇 배라겠나, 몇십 배라겠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들은 CT를 안 찍는데요. 그 방사선 피폭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본 것 같아요. 의사에게 사유당하지 않는 46가지 방법에서, 여기 써있네. 의료 피폭 사례. 린트겐 검사선, 린트겐 검사, X선 검사래요. 린트겐 검사. 옛날 우리 X선 찍었잖아요. 가슴 찍고. CT 검사 등에 의한 의료 피폭에 무관심한 실정이다. 어떻게 딱 폈는데 그 얘기가 나오네. CT 검사의 피폭 선양, 인체가 받는 방사선 양은 일반 X선 촬영의 200에서 300배나 된대요. 말이 돼, 이게. 단 한 차례의 CT 촬영으로 사람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게 우리가 CT를 건강을 위해서 찍는데, 단 한 번의 CT 촬영으로 암이 걸려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쓴 책인데, 일본 의사가. 그거 실제라고 누군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들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 책 보니까 자기는 CT 안 찍는데, 이거 안 거야. 엑스선보다 200, 300배래요. 방사선 나온 방법이. 우리가 그, 동일본 대지진 거기서도 원전 그 해가지고, 그,
방사선 나오면은 그게 뭐 기형아 나오면 암 걸린다는 혼자잖아요. 근데 야 이거 CT 이거 찍겠어요 무서워서. 사실 일본에서 행해지는 CT 사실 일본에서 행해지는 CT 촬영의 80에서 90%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써있네요. 80에서 90%는 굳이 CT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책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한글로 써있습니다. 일본어 아니에요. 의사를 믿을수록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만 보여도 1%의 가능성만, 내가 의사야. 근데 저 가능성이 1% 정도 있어. 저게 발전해서 암이 걸릴 확률 1%. 그러면 의사라고 하면은, 아, 이거 암 걸릴 확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저 같으면은. 1%밖에 없다고 하는 의사도 있었겠지만, 아, 그 의사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1% 확률도 1%가 말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암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1% 확률은 확률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거 수술하려면 수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 의사 말은 그냥 냅두면 없어지는 게 많다 이거야. 근데 이 의사분은 자기는 건강검진을 아예 안 받는데요. 의사가 안 받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 내갖고 욕 많이 먹었대요. 의사도 어쨌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아, 나는 조기검진 안 받는. 이 조기검진이 이분 말씀에 따르면은 긁어부스럼이다 이거야, 긁어부스럼.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에 걸면 뭐걸이라고, 안 걸리는 게 어딨어. 저 사람의 단점을 잡으려고 하면, 단점 안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을 들으면. 근데 우리가 이런 정보를 옛날 같으면 거의 모르지만 지금 네이버만 찾아도 다 나옵니다.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상동 칙칙폭폭 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공부하다 보니까 백혈구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백혈구가 도대체 뭐야? 네, 써놨어요. 날로 먹는 게 안 나지. 백혈구가 뭐냐면은 골수에서 생성이 된대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래요. 백혈구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수문장 역할. 그러면 적혈구는 뭔가? 적혈구가 가장 많은 수 25조 개가 있나 봐. 20, 근데 쉬나 25개를 25조 개를 어떻게 쉬어? 뭐 뇌에 뭐 세포가 10억 개? 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세포가 뭐 10억 개 있다면 10억 개는 세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일이 손가락으로. 신기하죠. 적혈구는 혈액을 붓게 보이게 만드는 세포래요. 수명은 120일. 적혈구 수명은 120일 산대요. 핵이 없다. 근데 백혈구는 핵이 있다. 핵이 없다는 것은 단백질 생성을 못한다. 적혈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하고 노화된 적혈구는 비장 의식 세포에 의해 제거된다. 그것도 혈소판이라는 게 있네. 혈소판. 지혈 및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작으면 핵이 없다. 이게 써놨어요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놨는데요. 필요하신 분 전화주시면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이거 다 제가 쓴 겁니다. 하루 걸렸어요, 하루. 그래서 저는 글씨를 그립니다. 그려 쓰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재밌어요. 글씨 하나하나 그려갈 때, 그, 쓰고 난 다음에 보면 너무 이 글씨가 예쁘고, 그리고 이 성경이 차분해져요. 약간 제가 효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그린 사람의 마음의 평온함, 평정심, 침착함, 그리고 이제 글이 예쁘니까 기분이 좋고, 마음도 예뻐지고, 그래서 필사가 중요하다. 근데 되도록이면 쓰지 말고 그려라. 괜찮네. 제목을 쓰지 말고 그려라. 이 신이 저한테 선물한다니까요. 쓰지 말고 그려라 하면 싸가지 없으니까 그리세요. 쓰지 말고, 뭐야, 1시간 10분 됐어. 쓰지 말고 그리세요. 아, 이번 제목은 쓰지 말고 그리세요 하겠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의학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옛날에 허준 우리 드라마 봤던 그분은 다 거의 다 저희가 실습도 하고 막 배웠잖아요. 그러면 혼자서도 뭐, 유튜브에서 뭐 안 나오는 게 어딨어요. 기타 배우면 기타 치는 거 나오지. 간혹가다 텔레비 안 나오잖아요. 그럼 리모컨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유튜브 쓰면 그 다 알려줘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항상 주구장창 얘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필요 없다. 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왜 학원비에 돈을 쓰냐. 그 배워서 뭐 할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만 나와서 A범주라고 한글만 가르쳐요. 미래는 A범주 있는 사람, 착한 사람들의 시대다. 이게 혜빈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멈추면 보이는 게 있다. 내가 멈춰서 옛날 내가 살 때하고 지금 아이들 살 때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바쁘대 시간 없어. 아주 부정적인 말을 써가면서 돈을 갖다가 그냥 빽빠지게 힘들게 벌어서 엉뚱한 데 쓰는 거야.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그래. 시대가 바뀐지를 모르는 거야. 멈추지 않아.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웠을 때 AI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저나 저희 선배들 세대들이 참 행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뭐, 한 가지만, 뭐 직장 생활하든, 뭐라든,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았지. 옛날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뭐, 올라가면은, 뭐 먹고 살았잖아요.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아이들이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면서까지 배워서,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걸 배운 것을. 가장 중요한 게, A범절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옛날에 결혼할 때 부모님 뭐 하시냐고 나왔잖아요. 이게 A범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눈동이 막내가. 절대 아무리 어려도 나쁜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학원비 보낼 돈을 갖다가 사랑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가고. 여행이 왜 좋아요? 여행을 가면 우리가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제일 비싼 사람입니다. 여행 가면은
딴 세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려놓고 완전히 그 다른 세상에서 다른 맛을 보는 게 여행이거든. 여행 가면 그러니까 집 걱정, 직장 걱정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여행의 참맛이지. 여행 가서 다른 거 기존 거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잠깐만. 제가 오늘 이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야, 이것도 내가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야, 오늘 괜찮습니다. 컨디션. 음. 여행이 뭐냐면 여기 책에 써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어요. 남한테 인정받고 상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빡세게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 본래 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야? 상사 눈치 보고 막 밥 먹고 살라고 열심히 막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본래 나는 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약간 생각하고 뭐 멋진 시를 쓰고 막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이게 일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여행하면서 막 구경하고 자녀들하고 그냥 아무 근심 없이 인간 자체로 맛있는 거 먹고 깔깔 웃고. 이게 여행이 그래서 좋대요. 그래서 여행 가서 그, 나도 바람처럼 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 훌훌 털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음, 일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 갈매기처럼 헐헐 날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싶다. 낚시나 등산이 그것도 좋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 강태구 낚시를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뭐 세월을 뭐 낚았다 들는데 거기서 그 자연을 보잖아요. 진정한 자신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하긴 하겠어. 상사 눈치 보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뭐 인생이 뭔지 언제 깨달을 시간이 있겠어. 삶이란 무엇인가. 근데 위대한 니체나 뭐 소크라테스는 생계보다는 참 잘 살았나? 먹고 살만 했나 보네. 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유를 한 거지. 명상을 한 거지. 결론은 뼈 빠지게 이러는 것보다도 사유하고 명상하고 자연에서 낚시도 어떻게 보면 여행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내가 온 곳이 자연이잖아요. 자연. 자연으로 가서 이게 여행은 낚시나 등산은 내가 태어난 곳 원래
내 집, 뭐 그런 데를 다시 한번 간다고 생각해. 여행은 좋은 것이다. 본래의 내가 원했던, 내가 꿈꾸던 이상의 세계로 잠시 갔다 오는 게 여행이다. 여행은 365일 하면은 성인이 됩니다. 조금만 욕심을, 우리가 인생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집이 맺혀 있고, 돈도 수십억, 수백억 있는데도, 아직도 일을 못 놓고 있어. 여행을 못 가. 죽을 때 후회합니다. 이 돈 다 어떻게 할 거야. 딱, 차라리 같이 묻어줬으면 좋겠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주면은, 아이들이 효도합니까? 부모가 사실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자식은 그잖아요. 부모의 돈을 자기 돈이라 생각하잖아요. 자기 돈이라. 부모가, 연로하신 부모가 자식한테, 나 어디 뭐 투자한다면 절대 말립니다, 자식이. 왜 자기 돈을 왜 쓰냐, 이거, 부모가. 고마운 줄 몰라요. 저도 그랬지만은, 그걸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반성하는 부분이, 지금은 반성해도 소용없지만은, 자식들은, 특히 남자들, 자식들은 고마운지 몰라. 아, 저는 진짜로 한이 맺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옛날 명절 때. 오늘 갖다 줘도 시원찮은데, 갖다 줘도 다시 봐도 한이 맺혀. 어머니, 참 삐져가지고, 진짜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진짜 한 번씩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딱 그 상황이에요. 음, 효도하지 못한 거. 효도라기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머님이 저한테 뭐 돈 바란 건 아니니까, 찾아뵙지 못한 거. 자기가 아팠을 때, 당신이 아팠을 때 찾아뵙지 못한 거. 왜냐면, 형수 같이 살았으니까 형수는 일단 남이잖아요. 살았으니까. 내가 찾아뵈는 게 어머님 체면도 세워주고,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굉장히 저한테 서운하게 생각하셨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안 찾아뵈서. 논이라고. 유일하게 제가 후회란 말을 안 쓰고, 한이란 말을 안 쓰는데, 근데 지금도 그렇게 찾아뵙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누가 젊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결혼하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얼마 전에 엊그저께도 누구 친구가 얘기했는데, 자기는 자녀가 셋이 있어서 자살까지 시도했는데, 살아났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아, 제가 자녀가 셋 있으면 재벌 됐다니까요. 인생에서 책임감이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강아지 키우는 건 더 어려워. 혼자 사니까 아침에 출근하려면 현관을 막아요. 같이 가자고. 이 속 없는 놈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 간식이라도 사주는데. 그리고 또 유치원 보내면은 10시에 모시러 가야 돼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괴롭더라고. 왜냐면 아침에는 맞출 수가 있는데 저녁에는 이제 또 덥다 보고 술 먹다 보면 또 10시까지 유치원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얘 옆집에 누나한테 강아지를 사냥을 하고 오기도 근데 정들어가지고 제가 정이 많아서 끝까지 살라고 했는데 때마침 옛날 애인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형편이 안 되는데 자기 딸이 우울증이 있어서 강아지를 사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강아지도 힘들겠더라고. 저도 그렇고. 강아지도 하루 종일 혼자 있잖아요. 집에서. 근데 거기는 새 모녀가 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왕 됐대, 여왕.
이렇게 대우를 받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두 마리도 한 20년 가까이 키워서 장래까지 이제 잘 모신 건 알거든. 강아지를 무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잘했다 생각해. 근데 그 이후로 날 안 배주더라고. 내가 아, 데리고 갈 줄 알고. 그러진 않지, 사람이. 에이, 강아지도 알지. 나한테 와봤자. 아유, 내 호박인데 사진도 있어요. 근데 이 핸드폰에 있어요. 근데, 아유, 아침에 처음 2개월 된 걸 사왔는데, 이 침대가 인천 살 때, 빌라에 살 때인데, 원래 침대가 없었어요. 방바닥에 잤어요. 강아지와 같이. 아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가 찝찝해 보니까 무릎에 똥을 싸놨네. 얼마나 열이 받아. 이씨, 깨갱깨갱 숨더라고, 장 밑에. 그래서 침대를 샀다니까요. 같이 자다가면 맨날 똥 싸게 생겼어, 내 무릎에다가. 그래서 이 침대 산 거예요, 바로. 그때는 제가 돈 잘 벌 때니까. 수백만 원 들어갔어요, 강아지한테. 가사줘서 사줄 거. 그 나중에 이제, 물어물어서 이제, 그 화장실 가는 걸 가르쳤죠. 그러니까 침대, 그걸 가르치고 이제 침대에 올려, 같이 잤어요. 야, 그 침대에 이제 계단도 있어, 강아지 계단이 있어요. 화장실 가는 거 보니까 기특하더라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고 제 머리맡에 자다가 아침 되면 알람이 알람. 그냥 얼굴 하얗고 그냥 강아지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 안 다녀도 됩니다. 강아지한테 배우면 돼요. 지구상에서 건다보잖아요. 유일하게 놀고 먹으면서 사랑받는 게 강아지라고. 요즘에는 고양이도 있더라고. 강아지 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인 꼬리 흔들고 좋다고 빨아대고 화장실 가면은 앞에 앉아있어. 이게 기분 상승해. 화장실 아침에 일 보고 있으면은 앞에서 이렇게 포메리안 키웠거든요. 귀여운 척 하고 있어요. 쫓아 따라다녀. 아휴, 강아지는 키울만 해요. 가족이 한 두세 명 있으면은. 같이 키워보면 되니까. 혼자서 키우기는 강아지는 쉽지 않아요. 하여간에 산책 가면은 개 지랄 발광을 해요. 그냥 산책 가서 찍어놓은 거, 좀 어떻게 하다 영상이 날라갔어요. 아휴, 예. 강아지를 스승으로 삼아도 돼요, 지금. 애완견은. 애완견 행동을 자세히 보세요. 왜 사랑받는지. 진짜 강아지 사랑받잖아요. 섬기지, 어떻게 보면 섬겨. 왜 놀고 먹는데 강아지는 섬김을 받을까? 왜 나는 빼빠지게 일하는데 무식을 당할까? 아, 이거 중요해요. 적어야겠다. 너무 중요한 것은 나는 왜 빼빠지게 일하는데 무시당할까? 아, 이건 내가 네이버 안호 연계에다 올려야겠네.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라이브 온다고 신께서 또 통찰을 주셨어요. 제가 강아지는 왜 놀고 먹는데 섬김을 받을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뼈빠지게 일하는데 왜 무시를 당할까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이걸 연결이 시키라고. 이게 툭 튀어나와요. 근데 이걸 알아차리면 메모가 가는 겁니다. 아주 깊은 통찰이죠. 뭐 통찰이 별거 없습니다. 진부할수록 통찰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핸드폰에 메모한 걸 노트에 옮겨 적을 때 더 큰 깨달음을 얻는다. 느리게. 느린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느린 게 거북이가.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 수명이 몇백 년이잖아요. 느려서 느려. 바쁠 게 없다 이거야. 우리가 바쁘다는 것은 거기에는 약간의 사가 동반을 해요. 내가 바쁘게 어디를 가야 되면 거기 장애물이 바쁘게 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돼. 뭐 장애물 만나거나 뭐 놓고 나왔거나 뭐 바쁘면 뭐가 빠뜨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막고 있고 그러면 화가 납니다. 약간씩 올라와요. 근데 피가 약간 이상하게 돌 수가 있어요. 안 좋은. 근데 거북이는 그럴 일이 없어. 느리게, 느리게. 이게 항상 몸 안이 정상적이에요. 평온하게.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거북이. 근데 바쁠, 누가 입으로 주둥이로 바쁘다고 할 때 이미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느긋하면은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 시간 없다 하면서 운동 몇 시간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하는 거예요. 헛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근육이 생겨도 내 몸 안에 그게 순리대로 안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바쁘다란 말을 뱉을 때, 아,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나 바쁘지 않아. 너 충분히 얘기해봐. 그랬니? 음, 그래도 충분합니다. 네.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새벽같이 나와 밤늦게까지 이런 사람들이 반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빡세게 살고 살만하면 아픈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몸 관리를 안 했다더라도 마음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저기, 이래서 밤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몸 관리는 잘했는데, 마음 관리가 안 되면까지만 쓸게요. 네, 그래요. 거북이가 몇백 년 산다, 인간보다 더 산다의 소리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만물의 영장인 인간보다 거북이가 더 오래 살까? 오늘의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카예행 골침 아노헬루 양기세 고맙습니다.